오늘이 6월 21일이죠. 그러니까 열흘 뒤부터 시행이네요.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야간 근무, 연장 근무, 추가 근무, 모든 근무 다 합쳐도 52시간 넘으면 안 됩니다. 넘기면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그러자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런 물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내 업무는 52시간 안에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업무인데 그럼 그걸 집으로 싸가지고 가야 되나? 그리고 싸가지고 가서 일을 한들 추가 수당도 못 받는다는 소리냐? 그러자 정부가 답을 내놨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늘리면 된다. 혼자 하던 일을 나누면 된다. 그러자 옳소, 좋다, 반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건 비현실적인 얘기다. 반대하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글쎄요, 뭐 사장님들이 반대하는 건 차치하고라도 노동자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니까 이게 참 당황스러운 건데요. 그래서 총리는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한다. 이렇게 어제 발표를 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도 52시간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52시간은 안 되겠는 건지 여러분 듣고 판단하고 문자 주십시오. 자, 먼저 52시간이 맞다, 긍정적이다 보시는 분,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어서 안 된다, 반대하시는 분,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찬성하시는 이병훈 교수님. 예. 주 52시간 근무. 그러니까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 왜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이점이 아니라 진작 저는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작. 뭐 근거로는 이미 많이 알려지듯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라든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예, 예. 또 그 장시간 노동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그 노동 생산성이 그만큼 저조하다 할 수도 있고 또 장시간 노동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산업 재해라든가 사고가 그만큼 빈번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월라벨이라고 요새 그 유행어가 있을 텐데요. 예. 좀 제대로 좀 쉬고 가족들하고 좀 즐길 수 있는 생활이 노동에 치이는 노동 일 중독 사회니 그렇게 이제 지역이 되었던 것인 만큼 이미 지난 2008년에 예. 노사정 합의로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이자라는 사회적 합의도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제대로 이제 법제화가 안 되다가 또 이제 소송까지 치르게 되고 예.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올 2월 달에 그 지난 68시간까지 최대 할 수 있던 것을 52시간으로 줄이게 된 그런 과정은 저는 우리 사회가 가야 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방향이다. 제가 팩트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짚을게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제일 노동 시간이 길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이제 길다. 벌써 10여 년 동안 멕시코가 1위고 우리가 이제 2위를 항상 달리고 있죠. 멕시코 다음이란 말씀이에요. 예. 자, 이병태 교수님. 예. 교수님, 아마 뭐 워라밸, 그러니까 일하고 삶의 밸런스를 맞추자라는 그 취지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 아닐 텐데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기에 반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통계 인용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아주 황당한 오해 내지는 왜곡이라고 하는 걸 먼저 지적할 필요가 있어요. 통계가 오류가 있다고요? 예. 그걸 해석하는 게요. 예. 그게 이제 1인당 평균 노동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우리 김현정 앵커하고 저하고 예. 두 사람이 있는 경제인데 예. 김 앵커는 하루에 8시간 하고 전 실업자라서 일을 안 한다 그러면 1인당 평균 노동 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 되죠. 그런데 제가 취업을 해서 예. 2시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 예. 두 사람의 평균 시간은 5시간이 돼버리죠.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그 5시간 일하는 사회가 8시간 일하는 사회보다 노동을 덜 하는 사회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통계는 그 시간제 근로자가 많으면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이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이 많으면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균 일하는 시간이 작으니까 예. 작게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래서 고용률이 높아지면 이게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시간제가. 근데 우리나라가 예. 전통적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낮은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세계에서 제일 높다. 이건 아주 황당한 얘기예요. OECD 국가에서 두 번째고요. 예. 그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홍콩, 싱가포르가
2,800시간, 2,400시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제 그 노동 시간은 노동 생산성하고 비례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1980년대는 3,000시간 이상을 일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0시간으로 내려가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급격하게 노동 시간이 줄어온 나라입니다. 근데 그 노동 생산성이 OECD 국가에서 뒤에서 서너 번째로 낮은 나라라는 건 얘기들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 노동 생산성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 일을 많이 하는 나라는 사실은 미국,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병태 교수님 드릴게요. 이병훈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진짜 세계에서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나라인 것처럼 통계를 내는 건 그 통계의 오류, 평균의 오류가 있다. 그거는 그 OECD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니까요. 그 자료를 문제 삼는 거는 맞지 않고 다만 이병태 자료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해석은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차치하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병태 교수님 얘기에 제가 일부는 제가 동의를 못하고 일부는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그 장시간 노동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좀 일자리가 제대로 안 나눠진 그런 문제를 또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일자리가 나눠지질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구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 파트타임이라든가 좀 그 적게 일하고 또 자기 여가든 가족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식의 일자리가 보다 좀 많이 공유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균했을 때 일자리가 근로시간이 이렇게 줄어든 건 사실인데 반면에 우리가 그만큼 사람들하고 일자리가 나누지 못한 채 임금 근로자들 중심으로는 너무 과다하게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2시간 줄이면서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 효과를 좀 기대하고 그러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파트타임 형태든 아니면 또 52시간 줄인 만큼 일자리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것이 다른 선순환의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기본 생산성도 저도 동의하는 것이 그것도 어찌 보면은 장시간 노동에서 비롯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근로시간을 줄이고 보다 집중해서 일을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 보존이 되는 그런 새로운 하나의 생산체제라든가 근무체제를 우리가 좀 바꿔나가는 걸로 이번 제도를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지금 이제 기본 방향에 대한 입장들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52시간 우려하시는 이병태 교수님. 교수님, 그러니까 부작용으로,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이때 말씀하셨고, 부작용으로 가장 우려하시는 부작용이 뭡니까? 이게 실시됐을 경우. 둘째는 이제 첫 번째는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이 준다는 거죠. 소득이 줄어든다. 우리나라가 연장 근로하고 아까 이제 왜 정규직들이 장시간 근로하는 사람들이 많냐. 그러니까 평균 시간은 저는 전적으로 해석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근로 시간이 2000년대 유럽 북부에 아주 지금 근로를 제일 적게 하는 시간에 평균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8년 정도의 차이밖에 없거든요. 유럽하고. 그러니까 유럽보다 우리가 그만큼 생산성이 뒤져 있는 나라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특히 일자리 나눈다는 기대 같은 것들이 이제 어려운 게 노동시장의 고용이나 해고에 대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업들이 일자리를 못 나눴기 때문에 취업된 사람한테 많은 일을 시킨 거거든요. 해고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고용도 망설이는 이런 문화가 있다. 고용의 비용도 크고 해고의 비용도 큰 나라거든요. 자, 잠깐만요, 교수님. 두 가지 얘기를 함께 하시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일단 소득이 줄어든다는 그 부분. 그러니까 기본급 자체가 낮고 잔업을 한다든지 해서 초과 근무수당 모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갔던 이런 노동자들, 특히 중소기업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52시간으로 줄어들고 나면 수입 자체가 확 줄어들 거다 이걸 걱정하시는 거군요. 이병태 교수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요. 요거 답변부터 좀 듣고 갈게요. 이병훈 교수님이 답변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은 우리 전체 노동시장 차원에서든 아니면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일한 시간만큼 그걸 받는 사람들한테는 근로시간이 줄을 때는 이제 소득이 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전국적이든 아니면 사업장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하면서 여러 전문가들 저도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이전에 여러 컨설팅도 하고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만 어떤 식의 이제 하나의 대안들을 찾느냐면은
근로시간 단축하고 앞서 논의된 노동 생산성을 늘리면서 예. 그러면서 과거에 이를테면 10시간 일하고 10개를 생산하던 것을 예. 8시간 일하고 10개를 생산해낼 수가 있으면은 사업주로서는 본인들의 사업 물량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생산성을 늘려서 돈을 많이 벌면 임금도 더 주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임금도 보존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점에 노사 간에 아니면 또 우리 사회적 차원에서는 노사정 간 합을 예. 만들어낼 필요가 있으면서는 임금 보존의 상당 부분을 좀 해결해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정부도 이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르는 이제 여러 타격이라든가 아니면 파급을 대처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이제 규모별로 해가지고 또 1년 내지는 많게는 중소기업 같은 3년까지 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르는 임금 보존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여러 또 이제 활용 방안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병태 교수님,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면 임금, 그러니까 매출이 더 늘어날 테니까 지금보다 임금을 더 주는 방식이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가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일자리 줍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해왔고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법으로 해가지고 생산성을 확 올릴 수 있다면 뭐 누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임금주도 성장론의 사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사기 너무 이상적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통계를 보면 유럽에서도요. 주간 근로시간을 48시간 하는 나라, 44시간 하는 나라, 40시간 하는 나라를 보면 예. 시간 제한이 짧은 나라들은 저녁에 2잡 뛰고 3잡 뛰는 사람 비중이 확 늘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임금을 적게 가져가면 예. 근로시간이 주는 게 아니라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그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녁에 다른 잡을 뛰러 가는 거죠. 편의점에 알바하러 가고 뭐 이런 식이 되더라. 그렇죠. 그러면 더 위험하고 더 노동의 질만 나빠지는 거죠. 고용의 질만. 그래서 그렇게 이상적으로 정부가 줄여서 생산성이 막 올라갈 것 같으면 왜 52시간으로만 하겠습니까? 주당 한 20시간만 하라고 그러면 생산성이 몇 배 뛰겠죠. 잠깐만요. 이병훈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 아니냐라는. 아니 좀 이병태 교수님께서는 이제 노동시간 단축의 그동안 역사 우리 사회든 아니면 전 세계적이든 하면서 우리 사회도 48시간에서 44시간 그리고 40시간까지 법정 근로시간도 단축이 되면서 항상 근로시간 단축될 때마다 저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로시간 단축되면 뭐 경제가 뭐 절단 나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망한다는 얘기가 됐지만은 또 그렇게 단축되면서는 그만큼 사람들이 좀 자기 생활을 여유를 부리거나 아니면 또 그동안에 또 이제 그거를 사업주는 이제 연장을 통해서 사업을 또 문제없이 다 풀어왔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그만큼 경제적이든 아니면 노동 생활에 있어서 이제 선진화가 저는 만들어 왔던 거고. 말하자면 주 5일제 시행할 때 그럴 때도 이런 염려들이 다 나왔었던 건가요? 해서 임금 소득의 감소는 전체적으로 이제 임금 체계에 따라서 또 좀 차이가 나는데요. 월급제 아니면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로시간 단축 관계없이 이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또 뭐 사무 관리직이라든가 영업직이라든가 대부분 있는 거고, 지금 문제되는 건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저임금 노동자 시간급으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타격을 받게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노동 생산성을 좀 노사 내지는 거기에 정부가 컨설팅하면서 좀 개선을 하고 그리고 임금 보존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불가피한 경우는 임금 보존의 정책 지원을 좀 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쓰면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이상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방법을 찾아보자. 지금은 좀 나아가는 그런 것에 좀 효율적인 조건을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좀 채우는 식의 논의가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취자들한테 많이 들어오는 질문을 하나 더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냐면 마트에서 뭐 캐셔를 하신다든지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업무를 하다가 딱 놓고 다음 직원한테 넘기고 집에 가는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떤 뭐 기획 업무를 한다든지 홍보 업무, 연구 업무 이런 걸 하는 분들은 일손을 딱 놓고 갈 수도 없고 결국은 집에 가서 자기 맡은 임무를 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도 없고 이건 너무 양으로만 나누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 이병훈 교수님 답변 주세요. 이병훈이니까 이병태 교수님. 이거 좀 찬성하시는 분이 좀 답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점으로 또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 형태에 따라서 영구직이라든가 아니면 사무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정의 근로시간 외에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52시간의 어떤 관리를 근태 관리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다 보면 이것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그젬트 난 이그젬트라 해서 52시간이라는 큰 틀 내에 이를테면 탄력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유연하게 해나가는 그런 방식의 제도 보완을 좀 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이제 디지털 기술, 통신 기술을 통해서 또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근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근무 시간 내지는 근태라는 것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 그 범위 내에서 되면 제한하거나 아니면 그 연장한 부분을 어떻게 보상할 건가. 그거는 일단은 요번에 52시간제라는 큰 틀이 이제 마련된 거고 그 세세한 내용에 좀 여러 가지 사후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좀 규정할 바는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병태 교수님. 예, 제도를 아주 불합리하게 만들어 놓고 문제가 되면 나중에 보완하자. 그래 놓고 보완도 안 해요. 지금 최저임금제도 그렇고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요? 다른 사람들의 밥그릇을 뺏고 기업의 경영을 위협해 놓고 문제가 되면 철저히 찾아보자. 이런 무책임한 짓들을 정부가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전문직이거나 생산 라인에서 일하거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체 우리나라 고용의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서비스업이나 지식노동인데요. 이런 것들은 함부로 쪼개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돈 받고 일하던 일을 집에 싸들고 가서 돈도 못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돈을 못 받는 노동자들이 못 받는 생긴다.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 지금 조금만 짧게요.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 화이트 칼라 유zem션 룰도 있고 화이트 칼라들은 이에서 적용은 안 된다고 그러고 영국 같으면 자기가 나는 이 48시간의 규제에서 적용받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그냥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선택이죠. 업트 아웃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탄력 근무제를 6개월 또는 1년을 가지고 기업들이 할 수 있는 탄력적인 허용을 하는데 이런 제도는 하나도 도입 안 하고 산업이나 개인의 처지나 또는 기업의 능력은 생각 안 하고 획일적인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도 노동의 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나라인데 거기다 더 강력한 걸 적용해놓고 문제가 생기는 거는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있다. 누가 보완하나요? 그걸? 자, 이병태 교수님 이건 마무리 발언으로 하고 이병훈 교수님 20초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국민들이 좀 더 좀 일할 만큼 하지만은 좀 더 쉴 수 있는 그것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가 생산성 문제라든가 그걸 풀 길이기 때문에 이번 52시간제를 넘어가는 것은 그건 우리가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부가 제대로 좀 사전 준비가 좀 안 됐다 보니까 유예라든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여러 좀 보완될 점들은 좀 사후적으로라도 제대로 좀 갖춰지면서 이 제도가 좀 우리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행복이라든가 생활을 좀 더 나아지게끔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시 생각해도 52시간 맞다 쪽이신지 다시 생각해보니 52시간 문제가 있다 쪽이신지 문자 보내주시고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카이스트 경영대 이병태 교수였습니다.